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저 오늘은 좀 어떤 좀 얘기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요번 주까지는 좀 증시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앞으로 좀 일정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관심 종목 요 정도로 좀 영상을 꾸릴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요청 주시는 종목 분석 영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주까지는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번 주까지는 여러분들과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마감 시황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된 참투자자문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이제 6월 18일 화요일 리서치 자문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봅시다. 일단 8만 전자 돌파를 했다라는 점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였는데 지금 사실 가장 공통적인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금, 이 유입된 자금이 뭐다? 제한적이다. 이 부분에 좀 제한이라는 단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결국은 아직 금리 인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풀리기 위해서 상징적인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장애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 라인에 외국인들 자금 그리고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1회 정도 잡혀져 있으니까 요거 하반기서부터 한번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내일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출산 정책 발표가 6월 19일 바로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출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랙록이 나스닥 상장 나선 네이버 웹툰에 투자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랙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때도 사실 블랙록이 묻으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이버 웹툰도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스터 블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내일은 단기적인 상승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장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는 놈만 가고 다 갔다 싶으면 빠지고 그 다음 놈으로 가고 그 놈이 계속 가고 빠지고 이런 움직임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없는 종목에 앞으로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가는 놈만 더 갈 때 좀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차익 실현 좀 도려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눈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장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세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일정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일정 매매가 꽤나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증시 체크까지 오늘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이 관련주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 촬영해서 우리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할 내용은요. 이제 저출산 계획 발표를 한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굉장히 많은데 왜 연결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볼 수 있겠구나. 물론 저출산 관련주 그 자체만으로 상승하는 포인트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제로투세븐 이거 보시면 최근에 많이들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주서부터 사실 6월 19일에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해서 이미 사실 상승 포인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일하게 요날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꿈비 대표적이죠. 꿈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직결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 해당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은 오히려 하회하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좀 나올 게 유력한지 그것만 한번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의 좀 유력한 그 방향성은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ESF 2024라고 해서 이 저출산 관련된 대책을 회의하는 좀 일정이 열렸거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뭐 특별 심포지엄, 뭐 안티포퓰리즘 재정 정책이다 하는데
보이실 거예요. 안티 포퓰리즘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투입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에 돈은 엄청 많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성과가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마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유력하다라고 해서 이 기자님이 써주신 게 있는데 지금 저출산 뭐 고령사회 뭐 쭉쭉쭉 해서 단축 근로 확대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뭐 이런 부분들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금전적으로 왜냐면 지난번 때는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로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모차 관련주였으니까. 이 유모차 관련된 아니면 육아용품을 살 때 돈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뭐 최근에 꿈비는 기저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기저귀를 사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로 투 세븐은 유아 0세부터 7세까지 말 그대로 제로 투 세븐입니다. 이때까지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이거든요. 애기들 피부 관리해주는 그 애기 스킨케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어느 회사가 적합한가? 셋 다 맞지 않죠. 그러면 셋 다 안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번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탄력 근무라든지 이런 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뭐다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아가방 컴퍼니일까? 과연 기저귀 꿈비일까? 과연 어디일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차트가 있는 거고요. 전부 다 보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만 찝어달라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꿈비도 좋긴 좋은데 꿈비보다는 저는 제로투세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제로투세븐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물량 지금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요 라인 물량을 지금 이렇게 착실하게 소화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번 저항을 말았었던 요 라인 물량까지 내려오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만 통과를 해준다면은 짧게 요 8,000원 선에서 저항선이 한번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상한선이 한 10% 정도는 열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책이 발표됐을 때 아가방 컴퍼니 뭐 꿈비보다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제로투세븐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로투세븐이 이 K자에 합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K-뷰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뭐 실리콘2라는 요 기업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 요때쯤이었나요? 실리콘2도 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한민국 K-뷰티 브랜드고요. 뭐 삐아 이런 회사도 있고요. 얼마 전에 상장했기 때문에 APR도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었던 종목입니다. 20만 초반대 굉장히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K뷰티에 합세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K 영유아 제품으로서 제로투세븐이 이 정책뿐 아니라 앞으로 나와줄 K뷰티의 순환에 있어서 한 번쯤 수혜를 더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번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비전이 상당히 괜찮다. 두 가지 이상의 섹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멀티 섹터 종목이면서 그 멀티 섹터가 한 가지는 K뷰티, 한 가지는 저출산 관련.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상당히 밸류가 괜찮은 성장성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적이 찍힌다기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테마군에 속해 있는 멀티 섹터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까지 한번 쭉 우리가 연결을 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저출산 관련 정책 한번 꼭 체크를 하셔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인터배터리 유럽이 6월 19일 내일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어쨌든 낮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사실 장에 반영되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내일 저녁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날에 반응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내일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요 인터배터리 유럽은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아예 흥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흥행 유무가 사실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요번에는 흥행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까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왜냐하면 일단 미넨에서 개최된다라는 부분에 있고 미넨에
벤츠가 있습니다. 회사가. 요건 약간 논외인데요.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 아실 거예요. 이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팀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팀입니다. 왜 어떻게 강력해졌냐라고 한다면 이 뮌헨이라는 도시 자체가 옛날부터 이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동네예요. 그 회사에서 축구팀이 생긴데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다 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뮌헨이라는 팀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 요 팀에 뭐 벤츠, BMW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의 진심인 도시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브랜드들이 네노라는 브랜드들이 사실 독일 차 브랜드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열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자국민뿐 아니라 유럽민들의 아무래도 좀 많은 방문이 좀 예상이 되는 인터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배터리에서 뭘 하느냐도 사실 중요할 수 있는데 인터배터리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인터배터리 때 이제 유럽 중국차 관세 부담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 인터배터리의 해외 기업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의 좀 초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2023년 보면 이렇게 빈자리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2023년 사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4년에는 좀 꽉꽉 차가지고 이번에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금양 등 78개의 기업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금양입니다. 금양은 지난 시간에도 사실 다뤘었던 종목인데 오늘 2%가량 하락을 좀 하면서 좋은 흐름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금양을 말씀드린 이유는 점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가지고 가고 있고 지난번 상승에서 한번 고개를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라는 건데 요번에 일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만 뚫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재료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꿈의 469 배터리죠. 근데 요 배터리가요. 지난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었던 인터배터리 때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냐면 그냥 실물만 가져오고 뭐 작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실사용이 양산이 2030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2030년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면 금양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지 않았고 실적이 찍힐 예정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금양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게 2030년이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최소한 개발 단계라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단계가 여기서 공개가 된다면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요거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 계속해서 요 라인이죠. 요렇게 그어봤더니 어때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갔던 요 라인에서 동일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면서 요때도 요런 상승 똑같이 나왔죠. 요때도 나왔죠. 요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이 중국차 관세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가 됐고 유럽 쪽도 사실상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7월 3일부터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데 요 상황 속에서 금양의 원통형 배터리가 분명히 공개가 됐을 때 이 인터배터리 유럽에 참여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기대감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겠고 기대 상승 폭이 굉장히 큽니다. 요 10만 원 라인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까지 1차적으로 봐도 되겠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2차전지 업황에 따라서 좀 더 높게 바라볼 수도 있는 금양 그리고 요번에 공개되는 뭐 기술력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뭐 하이엔드 동박도 있고 뭐 삼성 SDI의 뭐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공개된 정보 한에서 선에서는 금양이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의 그 정도 사이즈의 재료이기 때문에 요 금양 한번 내일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양 한번 또 체크를 하면서 인터배터리까지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21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일정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요 ADA입니다. 바로 ADA가 미국 당뇨병 학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뇨병 학회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뭐로 가야 되죠? 바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뭐죠?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당뇨병성 신약, 당뇨병성 치료제가 이 비만 치료제를 연결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요, 이 동아ST랑 한미약품 요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한미약품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또 한미그룹 쪽에 내부 쪽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다 말씀드리니까, 한미약품은 패스. 굳이 본다면 저는 동아ICT는 충분히 괜찮겠다. 왜냐면 한창 뭐였죠? 일론 머스크 씨. 아, 그쵸.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일론 머스크 씨가 또 한창 많이 뺐다라고 했을 때,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연일 상종가를 달성을 했을 때, 동아ST가 이제 국내에서 당뇨병성 신약 3상 요 이슈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었는데,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HLB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HLB도 동일하게 이렇게 임상이 너무 잘 됐대 올라갔다가 다음 일정까지 하락, 임상이 너무 잘 됐대 하락, 임상이 너무 잘 됐대 하락. 결과가 성공적이래 하면서 여기를 뚫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동아ICT가 뭐 신약을 개발하고 요 정도 단계는 아닐 겁니다만, 적어도 저는 요런 대한민국 바이오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 하나의 파도 정도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ST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기업이다. 메모 체크하시면 되고요. 몇 개 좀 기업 더 볼까요? 뭐 앞타바이오도 대표적인 사실 당뇨병성 신약 기업인데, 지금 사실 뭐 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굳이 요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뭐 거래대금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한 종목만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펩트론 한번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정도는 사실 요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한번 기술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술 이전 소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은 요 라인을 끝까지 지켜주거든요. 요 라인 끝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박스권 돌파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위에 주가가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라는 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사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금방 급락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도 있고, 펩트론이 다시 한번 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요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펩트론 짧게 보실 분들은 저는 요번 주 사실 목요일에 들어가면 좀 늦을 것 같고, 사실 내일서부터 해서 펩트론 한번 좀 보시고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좀 슈팅을 기대를 해보는 그런 흐름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목표가는 너무 이제 쉽죠. 정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정고점을 당연히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돌파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쌍봉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여기를 뚫어주면 더 높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여기를 목표가로 잡으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한테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목표가는 여긴데 현재 주가는 여기 있네. 그럼 우리는 요만큼을 바라보고 진입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펩트론 금요일에 요거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공부를 하셔도 좋고, 뭐 관심 종목에 넣으셔도 좋고, 뭐 어떻게 하시는지 뭐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일정까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일정 맞춰서 실제로 이 종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되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DA는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자, 또 한 가지 금요일에 있는 다른 일정 중에 하나는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21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요번에는 좀 초빙을 한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해 관련된 이슈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밀어붙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뭐 반대쪽 입장을 듣고 그만둘 거였으면 애초에 사실 시행을 안 했겠죠. 그래서 최근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양철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그래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실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크게는 대장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은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동양철관 한번 좀 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냐. 일단 대장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 지금 어쨌든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그냥 정말 정직하게 매물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번 석유 관련된 이 동해 이슈 관련된 얘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요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거든요. 물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긴 하죠. 결과가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한번 대장을 못했던 애도 아니고 대장을 한번 했었던 이력이 있는 애들은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신성 델타테크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신성 델타테크도 요 당시에요. 계속해서 대장 자리를 보여주다가 뭐 서남, 뭐 덕성 이런 애들 나오니까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락을 하다가 어디서 지켜줬냐 자리를 결국은 요 자리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지켜주다가 결국은 본인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 상승을 만들어줬었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동양철관도 아무래도 그렇게 좀 되지 않겠냐. 동양철관도 상승 이후에 요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실제로 4거래일 연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 대상으로 뭐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금융투자 굉장히 많이 팔았고 사실 저 같아도 팔 것 같아요. 내가 금융기관이었으면 최근에 오른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 팔았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미친 듯이 지금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이 사실 살 만큼 다 샀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이 팔지 않으면 내려갈 주가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이게 사실 뭐 비하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 좀 얘기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다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올라왔다가 외국인 기관 다 빠졌고 개인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사실 부담 없는 자리고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들어가기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 매매 동향 체크하시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는데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요번 발표에서 뭐 해외 기업이 뭐 유치가 된다면, 아니면 국제적으로 뭐 사업비가 좀 국제적이 아니라 국가에서 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된다면 결국 동양철관 왜죠? 결국은 가스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나오면 외국인 기관들 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다시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양철관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당장 이제 19일 일정이죠. 저출산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인터배터리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21일에 있는 금요일에 있는 첫 번째로 요거 동양철관 이 동해 가스 관련된 얘기, 그리고 ADA 당뇨병 학회 요 19일 21일 종목들 한번 체크해봤고 일정 요번 주 남아있는 일정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제가 복귀를 한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 것 같은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한테 궁금한 거라든지 좀 요구하고 싶다, 건의하고 싶다, 요런 영상도 좀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체 없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늦어도 내일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바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 많이들 한번 작성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요번 주 거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선물 같은 것도 참출자 쪽에 좀 요청을 해서 좀 많이들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는 박프로가 또 제대로 된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요 말씀드리는 현재 주식 상황 한번 인지 잘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박프로와 함께 쭉 좋은 소식 함께 하기를 저도 옆에서 함께 동반자처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